한방 스트레이트가 메이드 됩니다. 턴에는 블랭크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리드벳 31이가 나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빈센트입니다. 오늘 데이 15이고요. 만약에 데이 14 보러 왔는데 뭐야 왜 15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일차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우려하던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뭐냐면 잠들었습니다. 뭐랄까 그런 날이 한 번씩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지만 뭐 며칠 전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천둥 번개 치고 막 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야지 싶어서 잠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눈 뜨니까 첫 번째 잠들었던 시간으로부터 한 16시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그냥 생으로 날리고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었던 배달 음식 조금 남았던 것들 돌리고 그러고 밥 먹고 대충 인터넷 좀 보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14일차 잠으로 싹 다 날렸습니다. 사실 이런 날이 좀 안 일어나려고 좀 규칙적인 생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운동도 하고 결국 일어나 버렸네요. 반성해야 되겠죠? 반성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15일차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났는데 떡볶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에 김밥 배달 시켜놓고 오늘의 운동 하면서 배달 기다렸다가 배달 먹고 씻고 그리고 움직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힘드네요. 떡볶이랑 김밥이 아직도 배달 시작을 안 했네요. 여지껏 주문했던 뭐 다른 음식들은 다 운동하는 동안에 배달 출발을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분식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배달 기다리면서 좀 씻고요. 바닥 청소는 조금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음식 오면 다시 뵙겠습니다. 드디어 떡볶이 배달 왔고요. 그냥 평범한 떡볶이 같아 보입니다. 참치김밥입니다. 참치김밥, 평범해 보이는 참치김밥이네요.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요, 분식이. 떡볶이가 이제 300페소였고요. 참치김밥이 280페소였습니다. 그리고 배달비 142페소. 합쳐가지고 722페소 나왔고요. 배달해주신 분께 팁 포함해서 750페소 지불했습니다. 좀 많이 비싸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진짜 뭐 한 번도 시켜 먹기는 좀 어려울 듯. 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한 입씩 먹어봤는데요. 맛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스페셜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냥 뭐 그냥저냥 보통입니다. 근데 가성비적으로는 좀 많이 안 좋네요. 일단 다 먹고 그 다음에 움직이도록 할게요. 떡볶이랑 김밥 다 먹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온 것 중 여태까지 중에는 별로였어요. 가격까지 생각하면 18,000원 정도 들었죠. 뭐 배달비까지 포함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랬고 오늘도 이제 또 움직여봅니다. 이제 15일 차인데 한 3일 정도 쉬었죠.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15일 중에 3일 정도 쉬었으면 좀 계획대로 쉰 것 같기도 해요. 거의 쉬는 날 중 이틀 정도는 하루에 거의 16시간 자버렸죠. 그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더 게을러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잠 오래 잤고 푹 쉰 덕에 정신적으로는 좀 건강한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스팟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잠깐 스타벅스 왔고요. 필리핀 스타벅스 가격은 대충 이런데요. 카푸치노가 225페소 제일 큰 거, 카라멜 마키아토 215, 아메리카노 180 요 정도 느낌이긴 합니다. 뭔가 일반 커피보다 프라푸치노가 더 싼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줄 서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냥 디저트 가격이나 좀 보여드릴게요. 치킨 롤 같은 게 180페소 정도, 그 다음에 조각 케이크 200페소 정도 하네요. 지난번에 저 바나나 브레드 한번 먹은 적 있었는데 바나나 브레드 괜찮았어요. 요거거든요. 아무튼 커피 좀 주문하고 오늘 활동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굉장히 힘든 날이네요. 컨디션은 좋았는데 런은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런 탓인지 실수를 많이 한 건지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데 좀 추려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또 잡니다. 바퀴 퀸스 빌링 같고요. 버튼 위치에 있었습니다. 컷오프가 오픈해가지고 3X 정도로 3백 탑니다. 컷오프가 4백 타게 되고요. 히어로 바퀴 퀸즈로 디펜드 하게 됩니다. 콜라비 에이스 7 투톤 보드였고요. 여기서는 뭐 컷오프가 100% 시베 스팟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컷오프가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버튼에서 거의 모든 핸드로 스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후배 폴링하는 핸드들로 따져보면 그래야만 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큰 베팅은 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스텝하는데요. 25%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한 20% 정도? 그 정도로 스텝합니다. 컷오프에서는 콜을 하고요. 상대방이 언노운 상태니까 어떤 핸드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작은 스텝에는 상대방도 꽤 많이 콜을 해야 돼요. 정말 아무 에퍼티 없는 뭐 4배 플러프 했던 그런 핸드들 빼고요. 턴에는 이제 10이 떨어지는데 플랍 2톤이 완성되는 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체크했을 때 팩을 선택했는데요. 그다지 프로텍션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랜덤 스페이드 페어들한테 프로텍션 필요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뭐 또 에이스 X 상대로는 거의 드로잉 데드인 상황이라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잭스한테는 한 번 더 밸류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책 선택하고요. 사실 별로 안 좋았던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선에도 작은 사이즈로 한 번 더 배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리버 같은 경우에는 리버가 완전 블랭크가 떨어졌거든요. 듀스인가 뭔가 뭐 아무튼 완전 블랭크였습니다. 컷오프가 한 번 더 체크하길래 이거는 이제 에이스라고 보기가 어렵고 정말 이제 랜덤 파켓 페어, 뭐 파켓 나인스, 파켓 잭스 이런 핸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핸드들한테 한번 이제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상대방 핸드를 파켓 잭스로 어느 정도 고정해버린 느낌도 있긴 한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쨌든 상대방을 파켓 잭스로 생각하고 좀 밸류 배타기로 결정해서 38BB 정도 배팅합니다. 상대방이 잠깐 고민하다가 콜했고요. 상대방 에이스 X 버그의 블러프로 돌렸다가 에이스를 맞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고 턴백 리버 책백이 낫지 않는가 그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 숙소는 도착했고요. 2개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금방 이야기할게요. 마지막 상황이었는데요. 히어로 하이죽에서 파켓 8 오픈하고요. 림퍼가 2명 있어가지고 조금 크게 오픈했을 거예요. 4BB 정도 오픈했을 겁니다. 스몰 블라인드에서 3개 나왔고요. 한 3X 정도 됐습니다. 11BB 정도인데 사실 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사이즈가 작은 3벳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폴드 키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잼을 했습니다. 이펙티브 스택은 50BB 정도 됐었고요. 상대방이 근데 스냅폴이 나와버려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죠. 의외로 쇼잉을 하니까 퀸잭 클로버였습니다. 코인 플립이긴 한데 아무튼 플랍잭 깔려서 그대로 끝났죠. 그래서 사실 오늘 좀 기록해뒀던 핸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들고 온 상태라서 숙소 올라가가지고 공부 좀 해보도록 하죠. 숙소 들어왔고 근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파켓 H를 표현을 콜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라고 한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완전 틸트 상태였나 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거 보니까요. 뭐 50BB 들고 11BB짜리 3백 콜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네요. 그만큼 오늘 좀 심각하게 안 좋았나 봅니다. 빅블라인드에서 파켓 6 딜링 받고요. 얼리 포지션에서 2.5BB 오픈한 거를 콜하면서 4웨이 플랍을 보게 됩니다. 앞쪽에서 콜러가 2명이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콜하고 넘어갔어요. 스퀴즈 할랜드는 아니죠. 콜하고 넘어가는 게 뭐 어느 정도 스탠다드한 것 같아요. 플랍이 에이스 6, 7 두 톤이었고요. 일단 모두 체크했는데 마지막 액션 플레이어가 5BB로 스텝 시도합니다. 사실 여기서 좀 체크레이즈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얼리 포지션이 오픈했었으니까 얼리 포지션도 여기서 뭔가 더 액션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콜만 해요. 실제로 얼리 포지션이 추가적인 액션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28BB로 레이즈를 해줍니다. 버튼이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하다가 폴드 해버리는데 요거는 조금 예상치 못했어요. 이런 액션이 나오면 버튼이 같이 콜해줄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급발진해서 레이즈하게 되면 좀 많이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큰 액션을 한 이상 얼리 포지션은 이제 추가적인 액션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콜하고 턴에 넘어가서 이제 뭐 체크레이즈 잼을 하거나 뭐 사이즈 보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턴에는 9이 떨어지고요. 어그레서가 그냥 체크백을 합니다. 꽤 잘하는 플레이어 같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플레이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분명 어느 정도 쇼다운 밸류가 있는 핸드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아마도 블러프였다면 충분히 이어갈 만한 런아웃이긴 한데 그런 블러프들은 꽤나 많은 에퀴티를 가지고 있는 블러프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리버는 이제 파 사이즈랑 제 스택이랑 보니까 거의 1대1에 가깝더라고요. 리버에는 3이 떨어졌는데 턴에 더블톤 보드라서 여기서 빅블라인드 히어로가 뭔가의 플러시 드로우 같은 걸로 미스했다면 그냥 잼 블러프 할 것 같았거든요. 바텀 셋도 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잼을 했는데 상대방이 조금 고민하다가 폴드 해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그 플레이어는 정보를 잘 주지 않아서 제가 보기엔 잘하는 플레이어 같더라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4번째 핸드고요. 얼리 포지션에서 5-4 다이아몬드 딜링 받게 됩니다. 잘 오픈하지 않는 핸드고요. 아까 파켓 6 플레이한 팟이 있으니까 뭐랄까요, 좀 흥이 나죠? 그래서 그냥 오픈했습니다. 근데 이제 4웨이가 돼서 거의 망한 팟이 됐고요. 플랍은 에이스 6, 5 투톤이었거든요. 플랍 이제 OOP에서 좀 무리하고 싶지 않았고요. 체크했는데 올체크하더라고요. 턴에 3이 떨어져서 오픈엔더가 됐고요. 여기서는 좀 스텝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2명 있어서 뭐 거의 모든 에이스 X 뭐 체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블러프 할만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에이스 X랑 대충 뭐 비율 맞을 거예요. 오픈핸더가 생긴 핸드로 6BB 스텝 시도합니다. OOP에서 콜을 했어요. 제가 인포지션이 되죠. 리버에 7이 떨어지고요. 스트레이트가 완성됐는데 여기서 35BB로 오버벳 했는데 좀 안 좋은 선택 같아요. 여기서 폴라라이즈 시키면서 크게 배탈 이유가 별로 없는 런아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에 에이스 X가 있었어도 그냥 적당한 벳을 했을 거고 슬로우 플레이 했다고 친들 그 핸드들로 굳이 크게 배탈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스팟입니다. 왜냐면 결국 원카드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보드고요. 아무튼 상대방은 뭔가의 블러프 캐쳐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핸드들이 굳이 뭐 큰 사이즈 콜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배 사이즈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뭔가 잘못된 스팟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얼리 포지션에서 킹스 오픈됐는데요. 4웨이가 됐고요. 플라피 1084 레인보우였습니다. 뒤에 두 명이 있었는데 플랍에 사람을 걸러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프벳 선택했고요. 7BB 배팅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콜하더라고요. 뭐 거의 망한 스팟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턴에는 사실 팝 컨트롤 겸 체크를 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 뭐 턴에 좀 큰 벳을 맞으면 폴드까지 고려해볼 만한 스팟이라고 생각해요. 턴에 6 떨어졌고요. 근데 여기서 좀 무지성으로 그냥 14BB 배팅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선택 같아요. 그러니까 100폴드 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배팅을 하긴 했는데 실제 레인보우 보드에서 뒤에 두 명이 콜까지 한 상태다. 여기서 이런 네이키드 오버페어로 배팅하는 거는 약간 뭐랄까요, 진짜 좀 버리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 자체는 그렇게 안 나올만 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블러프 당하면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 파켓 10, 파켓 8, 파켓 4 안 나올 수 없죠. 4명 다 콜했는데 4웨이 플랍이 4웨이 턴으로 넘어갔는데 말이죠. 배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 무지성으로 배팅했다. 그리고 실제로 리레이즈 맞습니다. 그냥 폴드 하고요. 사이즈는 3배 정도로 나왔었는데 아마도 폴드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뒤에 2명 더 있는 상황에서 블러프하기 어렵죠. 그냥 뭐 100% 밸류 핸드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 상대로는 아마도 아웃추가 2아웃일 거예요. 다음 핸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핸드부터 오늘 하루 좀 다사다난했던 하루가 된 것 같고요. 컷오프에서 핀9 다이아몬드 들린 것 같습니다. 100BB 스택이었고요. 얼리 포지션에서 오픈 2명 콜 한 상태에서 스퀴즈를 결정합니다. 4X로 해서 12BB 스퀴즈 하고요. 네, 전부 다 콜하게 됩니다. 4A로 또 슬립팟을 진행하게 되는데 SPR이 박살났죠. 그러면 플랍은 킹 제트는 레인보우로 떨어지고요. 한방 스트레이트가 메이드 됩니다. 플랍에 크게 배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포지션이고 스퀴즈를 했고 스퀴즈 한 사람 보드죠. 아무리 봐도. 그래서 엄청 작은 배타고 턴에 큰 배를 할 작정으로 한 10BB 정도로 배태요. 얼리 포지션에 있던 플레이어가 약간 고민하다가 콜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콜하는 걸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턴에는 블랭크 떨어졌거든요. 이 같은 블랭크 떨어졌는데 여기서 리드벳 30BB가 나옵니다. 사실 내가 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잼 하려고 했는데 이 사이즈로 해주네. 그럼 제목이 편하지 하고 무지성으로 잼했는데 상대방 스냅콜 나왔고요. 에이스퀸 옵션 나오더라고요. 쿨러 맞겠죠? 상대방이 뭐 킹킹, 킹잭, 킹텐 뭐 혹은 에이스킹, 에이스잭까지도 뭐 이렇게 플레이한다면 아마도 쿨러가 맞는데 다만 여기서부터 스스로는 몰랐지만 많이 흔들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 위에 사실 뭐 파켓잭 오픈했는데 에이스킹 깔려서 뭐 체크폴드 했습니다 라든지 디펜스 파켓 10으로 했는데 퀸잭 보드여서 한번 디펜스 했다가 두 번째 백 맞고 폴드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끊임없이 해봤자 별로 재미도 없죠. 재미도 없고 공부할 만한 스팟도 아닌 것 같고 여러모로 뭐 제대로 된 액션을 못했던 날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런도 좋지 않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힘이 없는 상태인데 별 수 있나요? 공부하고 또 양식으로 삼고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죠. 그러면 위자드 보면서 이야기했던 스팟들 한번 볼 수 있는 스팟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히어로가 버튼에서 3벳하고 4벳 디펜스 했던 스팟이죠. 사실 4벳터가 콜라베 레인지 배팅하는 스팟이라서 체크 레인지 설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자동 설정을 한 33% 놓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3% 정도 체크 넣었고요. 체크하는 레인지는 적당해 보입니다. 언더페어들을 체크하는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체크해왔을 때 히어로는 스텝하는 레인지가 전혀 없네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파켓 퀸스로 뭐 굳이 스텝 시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미 서로 솔버 입장에서는 라인을 많이 벗어난 핸드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익스플로이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작은 배팅으로 상대방의 파켓 잭스를 타겟해서 팟을 이끌어 나간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범위가 좁죠. 그리고 파켓 퀸스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프로텍션이 필요한 보드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고요. 상대방의 에이스 엑스 가지고 풀 컨트롤을 하고 있다면 위드링 데드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래서 딱히 스텝하는 배팅의 이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스팟입니다. 다음 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헤어로 파켓 H 오픈하고요. 좀 멘탈이 나간 상태로 50BB 쇼스틱 들고 스몰 블라인드 3배 상대로 잼한 스팟입니다. 이거는 프리플랍만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3인 50BB 기준입니다. 컷오프 스몰 블라인드 3배 사이즈는 이거보다 좀 더 크긴 했지만 뭐 넘어가고요. 컷오프는 여기서 4벳 레인지는 없고요. 4벳 잼합니다. 파켓 6, 파켓 5 가지고 블러프 잼 하고요. 에이스 5도 그렇죠. 뭐 파켓 10부터는 이제 밸류 잼 하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히어로 핸드가 정확히 이제 중간 정도 세기로 걸려 있는데, 이 핸드 코멘트 할 때는 콜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콜링 레인지 뭐 만드는 거 나쁘지 않죠. 플랍 보고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켓 H는 딱 중간에 걸리는 핸드라서 굳이 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잼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 스팟 같은 경우는 플랍이 이제 4A로 시작해서 내용이 들어맞진 않겠지만 상대 레인지를 버튼 플랫 레인지로 설정해서 포스트 플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접을 기준으로 한다면 플랍의 해당 콤보는 배팅 쪽에 더 가깝네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편이고요. 실제로는 뒤에 2명이 더 있었다는 점 때문에 체크 선택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턴 보겠습니다. 턴 3이었고요. 여기선 히어로 콤보 5사 가지고 이제 100% 퓨어 베스팟으로 바뀌네요. 사이즈도 200% 오버백 팟으로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다만 이제 멀티였다는 점, 그리고 아직 뒤에 2명이 계속 더 남아있다는 점 때문에 사이즈를 조금 변경해서요. 사이즈를 오버벳을 사용하지 않는 스팟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이즈를 미디움 사이즈와 빅 사이즈 2개로 바꿔서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작은 사이즈는 선호되지 않고 계속 배팅 사이즈는 크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네요. 상대방이 콜했고 리버의 스트레이트였습니다. 스트레이트에서 오버백 할 수 있나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버벳 스팟 맞죠? 다른 핸드들도 이제 오버벳 하는데 2페어 이상도 꽤나 많이 오버벳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헤어로의 드로 오픈핸더죠. 오픈핸더가 깨졌을 때 킹으로 볼까요? 리버가 킹이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까지만 확인해보고 다음 핸드로 넘어갈게요. 킹이 떨어져도 해당 핸드 블러프합니다. 심지어 500% 생잼 블러프도 있는데요. 거의 사용하지 않겠죠? 팟 사이즈로 깨진 드로우드 블러프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스퀴즈를 했는데 4웨이 팟이었고 4웨이 팟인데 한방 스트레이트를 맞췄고, 그리고 그 스트레이트는 드로잉 데드였던 팟이었습니다. 사실 솔버로 볼 게 뭐가 있을까 싶을 만한 스팟입니다만 그래도 잠깐 보자면요. 프리플랍 확인하자면 스퀴즈 자체가 좀 무리한 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퀸9 수딕 같은 경우는 전혀 플레이되지 않고 퀸잭 수딕까지도 폴드하는 스팟입니다. 자주 언급했던 것 같은데 앞에 있던 이 플랫 레인지들과 그에 따른 스퀴즈 레인지 구성은 매우 타이트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플랍은 로우잭 오픈에 버튼 3백 해당 레인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레인지보다는 훨씬 좁았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당 레인지로 대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랍입니다. 플랍의 상대방 체크하고요. 3베터가 작은 사이즈 배팅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레인지로 배팅한다고 보여지고요. 상대방이 콜하고요. 턴에 딜수가 떨어지고 상대방이 리드에 왔었죠. 지도상으로는 없을 법한 라인인데 없네요. 그래서 이 라인을 굳이 고친다고 한들 큰 의미는 없는 스팟 같아서 이 핸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플랍 SPR이 2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한방 스트레이트를 들고 있는데 턴에 보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올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흔히 말하는 쿨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 15 핸드는 여기까지 보고요. 데이 16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센트였습니다.